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또 고민거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부방 하다가 교습소로 차려서 나가야 할 때 이게 정말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 큰 학원에서 강사로도 일해 봤다가, 제 학원도 차려 봤다가, 집에서도 공부방 해 봤다가, 이제 교습소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갑니다. 좋은 점, 예. 집에서 공부방 하다가 교습소로 나가면 좋은 점, 집이 깔끔해진다. 예, 집이 막 너저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죠. 집이 엄청 깔끔해진다. 벌써 집안 공기부터 달라져요. 예. 집이 내가 한번 청소해 놓으면 그대로 있으니까 집이 깔끔해지고 좋다. 두 번째, 우울하지가 않다. 기분이 약간 리프레시 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파이팅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결에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런데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약에 공부방을 한다고 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애들이, 이 집은 집에서 하니까 항상 가면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2시서부터 7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도, 그런 소리를 개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시서부터 오픈인데, 원래는 공부방에서 2시서부터 시작인데 12시 반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중에 개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학교 생활에 별로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와, 걔 때문에 돌아버릴 뻔했는데, 아무튼 한 2시서부터 이걸 하는데 한 12시 반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어. 그래서 너는 오늘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학교를 안 갔다는 거야. 학교는 안 갔으면서, 그러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해. 그래서 기침 때문에 학교는 안 갔는데 공부방은 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애가 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고, 그래서 마스크 좀 써라 하면서 마스크 이렇게 주면 불편해서 싫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해대고 이러는데, 내가 그런 애를 보며 교습소로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지. 아무튼 집에 가면 항상 선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 좀 학교에서도 적응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뭐 요런 애들은 일찍 와요. 엄청 일찍 와서 선생한테 그 모든 걸 푸는 거야. 예. 그런 애들이 간혹가다 있다. 시간을 안 지킨다. 시간을 안 지키고 아무 때나 와서 초인종 누르는 애들이 간혹가다 있다. 예,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야. 바깥 바람을 못 쐬는 거야.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애들 하면서 시달리다가 그냥 날이 저무는 거야. 그러면 그런 날은 정말 우울하죠. 그래서 교습소로 차려 나가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습소로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녔잖아. 계절을 느껴보려고. 계절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하면은 대충 차려입고 애들 하는데, 나가면 그래도 뭔가를 차려입고 나가니까 저는 그건 마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지? 나만의 작업실로도 쓸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 교습소를 차려 나갈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
그런데 웬걸 너무 바쁘고 애 키우기 힘 빠지고 이러니까 교습소에서 공부,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즉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날은 절대로 교습소를 나가질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예, 웬만하면 집에서 하고 이러지 교습소로 나가서 뭔가 여기를 내 스튜디오처럼 하겠다, 내 사무실처럼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습소로 이렇게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애들에게 여러 가지 특강을 해주리라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토요일에 애들 불러서 특강도 해주고 뭐 해주고 또 뭐 지역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시골 지역은 뭔가 이렇게 좀 학원에서 무료 특강 뭐 이런 것도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몇 번 해주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우리 애들은 어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교습소로 나가서 좋은 게 뭐냐면 뭔가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할 때는 좋다. 왜? 장소, 교습소로 오세요.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좋다. 그래서 초창기에 만약에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데 뭐 집 주소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고 어느 건물 뭐 몇 호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틀리죠. 그리고 그 교습소가 특히 학교 부근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찾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좋지. 근데 그런 건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이게 한 후 뭔가를 하기에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교습소를 차리고 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알고 난 점. 예. 첫 번째. 150만 원은 그냥 나간다. 예. 그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 예전 영상에서도 했다시피 집에서 했을 때는 내가 쓰던 정수기, 내가 쓰던 에어컨 뭐 다, 그리고 뭐 겨울에는 바닥에 뜨끈뜨끈 난방 잘 들어오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교습소를 차리고 나가니까 일단 월세. 근데 월세가 나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월세 이외에 각종 렌트비, 특히 코로나 때 힘들었죠. 왜? 월세도 그대로 학원문을 한 달 내내 닫고 있었는데 월세도 그대로 나가고 뭐 각종 렌트비도 그대로 나가는 이 상황. 예. 그러니까 고정급이 고정적인 게 150만 원, 미니멈 150만 원 이상은 그냥 나간다. 예. 근데 아이들은 물론 더 들어옵니다. 학교 근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좀 뿌리가 깊지 않은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들은 간판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학교 근처에 그냥 엄마가 가라 가라 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뿌리가 깊지도 않거니와 행동도 그렇게 바른 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물론 다녀줘서 뭐 이런 렌트비나 월세 이런 게 충당이 됐지만 애들은 많이 들어오되 그만큼 많이 나간다. 예.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 예를 들면 집에서 했을 때는 학교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1차적으로 학교 근처에 있는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뭐 태권도도 가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여기를 마지막 코스로 오는 거죠. 예, 여기를 마지막 코스로. 그런데 그리고 보통 이제 동네 애들이 이제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마지막 코스로 이제 이렇게 오니까 막 뭐 1시에 오고 막 12시 반에 오고 이런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여기를 오픈을 하기를 2시서부터 6시 반 뭐 이 정도, 6시 반이나 7시 그 정도까지 오픈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거의 모든 애들이 3시 이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시간 한 3시간 반, 4시간 뭐 그 정도. 그러니까는 짧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학교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일찍 온다는 거. 왜? 학교 앞이니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길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1시서부터 7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더 고생스럽다. 그 다음에 집에서 할 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 거의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이렇게 돈을 내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하고 했기 때문에 집에 이지 체크기 그 카드 이거 긁는 기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예, 그냥 과외 받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현금으로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학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교습소로 딱 간판 걸고 이렇게 되면요, 90% 이상이 카드입니다. 예, 거의 90% 이상, 뭐 95% 이상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여기 혹시 뭐 데리러 오나요?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문의 자체가. 그런데 교습소로 나가고 보니까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오냐면, 차로 데려다 주나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비즈니스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교습소는 차량 운행이 안 되는데, 예,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집에서 하다 보면 동네 애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동네 애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왜? 동네 애들이 여기 다니는 거는 지네 집에서 가깝고 약간 호젓한 분위기 뭐 이런 건데, 갑자기 교습소로 가면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애들, 예, 그런 애들도 있고, 혹시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할 때는 학교 끝나고 나서 신나게 막 놀고 막 이러다가 집에 가서 좀 씻고 간식도 먹고 이러다가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지막 코스로 이제 와서 교습을 하고 이제 가는데, 학교 앞 교습소로 가니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게 좀 싫은 거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와서 집에서 좀 밥 좀 먹고 간식도 좀 먹고 좀 쉬다가 여기로 오고 싶은데, 학교 끝나고 학교 근처로 오니까 집에서 왔다가 다시 학교 까지 걸어가기는 짜증이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나가는 애들도 있다. 물론 저는 없었습니다만, 예,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오히려 동네에서 나한테 배우던 애들이 학교 앞 교습소로 가면 좀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집에서 하다가 교습소를 차려서 나가면 거기 막 부대 시설 뭐 렌트비 다 해가지고 이제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이제 하니까, 원장님들은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을 더 받는다라고, 이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습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가 받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돈도 더 올라. 그러니까 교습료도 더 올라. 그러면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약간 학원 뭐 관리 뭐 노하우 막 이러면서 또 약간 한 40대 약간 좀 살짝 양아치처럼 생긴 그 아저씨가 엄청나게 학원 뭐 관리 뭐 노하우라고 하면서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막 받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덧 유튜브로 이렇게 그분이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한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 그분이 뭐라 말했냐면, 집에서 이거 하다가 교습소를 이렇게 차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달은 정말 돈을 진짜 세게 반값 이상 줄여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줘라 부모들에게. 그래야 나가는 애들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야 나가는 애들이 없고 100% 애들 데려가면서 거기서 또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막 상품권을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이마트 상품권을 돌려라 뭐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나간 첫 달에는 진짜 돈 파티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상품권으로 완전히 돌려라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한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약간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는 나가는 선생님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지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뭔가 자신들이 누렸던 그게 조금 더 어수선해지고 좀 빼앗긴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하면 약간 열심히 하는 아마추어 그 정도로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는데, 일단 나가면 이제 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약간 몸이 아프고 뭐 만약에 이러면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쉰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 않는데, 보통 일단 차려서 나가는데 뭐 아파서 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 너를 프로로 봤는데 아마추어 같은 짓을 하냐 뭐 이런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제대로 잘 쉬질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는 엄청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뭐 월세, 렌트비 뭐 이것저것 막 정수기다 뭐다기 렌트비 이런 게 절대 깎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계산으로 잡힌 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계산으로 잡힌 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더 많이 번 그런 매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부로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런 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예, 저도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쉬었는데, 2달 쉬었는데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뭐 렌트비, 그냥 쫙 나갔던 거. 예, 그게 약간 좀 타격이 있었고, 예, 그래서 간판 보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만큼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태도가 이상한 애들도 있고, 뭐 이래서, 뭐 빨리 들어온 만큼 또 빨리 나가는, 그래서 물만 흐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방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견고한 애들이, 목적의식이 있는 애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그냥 간판 걸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이런 학원은 약간 좀 태도가 엄청 안 갖춰진 그런 애들도, 예, 들어왔다 또 빠른 시일 안에 나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론, 또이또이다. 결론은 똑같다. 또이또이. 비슷하다. 버는 돈은 비슷비슷하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 공부방을 하다가 이제 교수소로 애들을 100% 데리고 나가면서 또 새로운 애들을 이렇게 하려면 1, 2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애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 싶을 만큼 그렇게 애들의 마음이 견고해졌을 때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 정도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마음을 갖추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아무튼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전문가냐, 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루저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 요 정도가 이제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무슨 일을 하거나 승리하세요. 이상이에요.